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계속되자 미국과 합의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철회하며 재봉쇄를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양측 협상단은 협상 장소인 스위스로 모이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발효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재개된 지 이틀 만입니다. نیروی دریایی سپاه هشدار داد شناورها به تنگه هرمز نزدیک نشوند. در غیر این صورت امنیت آنها به مخاطره خواهد افتاد. 종전 양해각서에는 레바논 영토와 주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스라엘의 계속된 레바논 남부 공격을 이란이 문제 삼은 겁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현재 봉쇄된 상태는 아니라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어제 하루 기준 상선 5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데 이어 1,7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도 수송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과 별개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란의 대미 협상단은 어제 협상 장소인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은 현지 시간 오늘 미국과 이란의 대면 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Yeah, so we'll plan the talks when the principals from the Iranian government, also the Qatari and the Pakistani government arrive. 이란이 호르무즈 재봉쇄 카드를 꺼내들은 것은 향후 진행될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가 불발되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가 발효 이틀 만에 중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공습을 두고 이란이 MOU 위반을 주장하며 다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거론한 것인데요.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국제 유가와 물류비 상승 등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먼저 화면 보시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 후 18시간의 논의 끝에 가까스로 첫 협상 결과를 내놨지만 국내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0원 오른 1,53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30원 선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 8일 이후 10거래일 만입니다. 환율은 장 초반부터 상승폭을 키우더니 장중엔 1,539원 선까지 올랐고 주간 거래 종료 이후에는 1,540원 선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미이란의 첫 협상 결과에도 치솟은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시사 영향이 반영되면서 강달러 기조가 이어진 영향이 컸습니다. 또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2조 원 넘게 순매도한 점도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은 종전 MOU 발효 이후 처음으로 세부 협상을 진행한 결과 18시간에 걸친 밤샘 협상 끝에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향후 60일 동안 최종 종전 합의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호르무즈 해협과 레바논 분쟁을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 네, 관련 내용 박현도 서강대 유료매나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렵게 성사된 이 미국과 이란의 첫 스위스 대면 회담이 18시간 만에 종료가 됐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They are willing to give up nuclear weapons ambitions for the long term, then the United States is willing to fundamentally transform our relationship with that country. طبیعتاً اگر در خصوص لبنان که یکی از جبهه‌های اصلی است که باید خاتمه جنگ در اون اعلام بشود این اتفاق نیفتد حتما موضوعات بعدی مورد مذاکره قرار نخواهد گرفت. 일단 오늘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란이 국제 원자력 기구 핵살단의 이란 내 활동 재개를 수용한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 이란을 일단 부인한 것으로는 알려졌지만 조금 상황 어떻게 좀 보십니까? 교수님? 두 가지 가능성인데요. 네. 미국이 그냥 희망사항을 먼저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협의는 했는데 이란은 지금 그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 이란도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문제는 뭐냐면 IAEA가 참 복잡한데 그 IAEA하고 사찰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은
이란으로서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원래 IAEA하고 협력을 잘 하고 있었어요. 협력을 잘 하고 있었고 그런데 전쟁이 나기 전까지도 하고 있었어요. 2025년 6월 전쟁까지도요. 근데 그 IAEA 보고서가 빌미가 돼서 공격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IAEA를 바라보는 눈은 IAEA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편에 들어서서 모든 이란의 핵시설 관계된 거를 전부 다 넘겨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란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번 협상에서는 아직 핵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거든요. 모든 조건이 완결이 돼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 모든 약속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핵 협상인데 아직 지켰다라는 게 확실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원래 자기는 이란이 얘기한 게 있는데 미국이 지키면 그 다음에 핵 협상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IAEA를 갑자기 수용했다고 그러면은 곤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양쪽의 말이 어떤 말이 맞는지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란은 공식적으로 부인했고요. 그렇지만 아마 분위기상에서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IAEA 사찰을 이란도 받아들이는 거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조금 이란의 경제 숨통을 조였던 이제 원유 관련 제재가 종전 협상 기간 60일 기간 동안에 면제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이란산 원유 판매에 대해서 조금 미국이 허용을 한 겁니다. 네. 그 이란의 원유제 일시적 해제에 대해서 좀 교수님 어떻게 좀 그거 좋죠. 네. 예, 해제가 된다라는 것은 유가 압력을 내리는 거거든요. 미국이 급하긴 급했어요. 네. 그리고 유가 때문에 굉장히 급했습니다. 선거 두고 유가가 계속 $6 이상 올라가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 4달러. 당연히 갤런당 $4 이상 다 넘어갔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내려주면은 사실 미국으로서는 좋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협상 상황이 나쁘진 않아요.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게 이 이란의 아락치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파키스탄과 카타르의 끊임없는 중재 노력으로 일단 이란이 가장 지금 곤두세우고 있어 레바논 전쟁 종식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석유 및 석유 화학 제품 수출, 그리고 봉쇄 해제, 동결자산 일부 해제, 이란 재건 및 개발 계획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협상 내용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박사님 교수님 협상 내용을 보면 상당히 미국에 좀 불리한 내용 네네. 이야기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불리하다는 것보다 미국이 급하다. 네, 급하다. 그러니까 일각에선 그래서 미국의 협상 결과를 두고 네. 미국의 좀 완패 아니냐, 트럼프의 완패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내리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이번 MOU 자체 받아들이는 게 이란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네. 이란이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쭉 이란 문제를 봐왔던 사람들도 착 드는 생각이 이러면 전쟁 뭐하러 했어. 진작 좀 이거를 2018년쯤이나 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지. 네. 그럼 훨씬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실감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은 사실 잘못된 전쟁입니다. 전쟁 자체가 핵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란 정권을 넘어뜨리면 그리고 반정부 시위가 자연스럽게 돼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모든 게 어긋났잖아요. 베네수엘라 모델을 좀 베네수엘라 성공이 독이 됐어요. 네. 베네수엘라에서 실패를 했으면 미국이 이렇게 급하게 안 했을 텐데 성공하니까 거기에 굉장히 기분이 업돼가지고 네. 이란도 쉽게 할 수 있겠다. 거기다가 네타냐후 총리가 모사드 작전이라고 들어오는 게 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된다고 생각했고 다른 참모들은 다 반대했고 헤그세스 장관만 찬성했었어요. 그러면 다른 참모들이 반대했을 때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네. 들어간 다음에 아차 싶은 거죠. 그래서 이란 쪽 말로는 8일이나 9일쯤 됐었을 때부터 미국에서 계속 대화하자는 신호가 왔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란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거부를 했던 거고요. 근데 그나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높게 평가하고 싶은 거는 네. 잘못된 거를 알고 돌아섰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거 잘못된 거 알면서도 끝까지 해보려고 했다가는 이거는 진짜 다 죽게 되거든요. 다 죽게 되는 건 그건 피한 거죠. 네. 아까도 동결자산 해제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네. 미국의 핵 협상 진전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를 해주면서 경제적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식의 조금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단계적 비핵화에 좀 시동을 걸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얘기하는 건 하나 확실한 거는요.
이 협상의 기본적인 조건, 미국이 지켜야 될 조건을 다 지키면 그러면 핵협상 들어가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럼 지금 그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히 좋은 신호예요. 사실은 핵협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요. 60일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만약에 오늘 발표된 것처럼 뭐 IAEA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굉장히 급진전을 탈 수 있을 거고 60일 안에도 끝날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60일은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60일은 어려울 거고 그 MOU 첫 부분에 보면은 양측이 협상을 해서 동의한다면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장이 될 거라고 봤는데 만약에 이런 물살로 계속 간다면은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IAEA의 이 부분을 이란이 수용한 걸 보면 굉장히 이 협상이 급진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네, 건지? 저는 이란은 IAEA를 수용할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미국도 IAEA를 얘기했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보면은 미국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네. IAEA에게 맡기겠다라는 얘기죠. 네. 다만 한 가지 걸림돌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IAEA가 공정한 기관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네. 이란 적어도 다른 나라에는 모르겠는데 이란은 IAEA를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끝나풀로 봐요. 네. 그래서 IAEA 보고서만 나오면 이란이 공격을 받고 이란의 핵과학자가 암살을 당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IAEA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이번에 만약에 미국이 말하는 게 아마도 이게요. 혼란이 어디서 오냐면 직접 협상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는 갈리바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원래 협상장에 들어갔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 미국 이란 대통령을 모독하고 그 다음에 협상팀을 마치 그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주변에서 해석했냐면 그러면 이 협상팀이 가는 비행기를 날려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너무 불쾌하니까 네. 갈리바프가 우리 협상 안 한다고 협상장에 갔다가 나와버렸어요. 네. 그리고 호텔에 있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까타르하고 파키스탄이 와서 얘기해야 된다고 두 번 와서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하겠다. 그런데 미국과는 직접 협상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대면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까타르하고 파키스탄이 중간에 서서 간접 협상을 한 거예요. 간접 협상을 한 상황에서 아마도 미국이 그런 얘기를 들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란이 한 얘기가 아니고 까타르나 파키스탄 쪽에서 한 IAEA 사찰 그런 게 약간 들었지 않았나. 저는 약간 거기서 혼선이 있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네. 이란에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그랬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간접 협상에서 나오는 파생물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동결 해제된 자금을 풀어서 미국의 이제 농식량 구매에 좀 사용할 거다 이런 외신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런 미국산의 식량을 이란이 구매하면서 좀 미국이 얻게 되는 이 부분을 좀 고려한 것 같은데 이게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이제 하나의 포석이라고 봐야 될까? 그럼요. 지금 농심이 아주 화가 났거든요. 네. 미국의 농심이 대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줘야 되는 걸 중국에서 안 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농부들 특히 미국 공화당의 텃밭인 이 사람들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달래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약간 논란이 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의 중앙은행이 결정을 할 상황인데 그걸 미국이 지금 그 돈으로 마치 이란이 사오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약간 논란은 있지만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이란이 사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가냐면요. 미국이 이란 석유를 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급부로 이란은 곡물을 사가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좋죠. 그리고 우리 이 인터뷰 바로 시작 전에 벤스 부통령이 더 좋은 결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저는 궁극적으로 어쩌면 극적으로 이란과 미국의 수교도 될 수도 있겠다. 수교까지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인물이기도 해요. 네. 물론 비판도 굉장히 많고 갈 길은 멀긴 하겠지만 저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란을 더 위대하게란 미가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물론 이제 그때 이란의 정부는
미국이 지금 좋아하지 않는 이슬람 정권이 아니라 다른 정권이기를 바라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미국이 먼 길을 돌아왔는데 제가 오늘 계속 희망적인 얘기를 한다면 네. 2015년에 JCPOA가 됐었을 때 그거를 계속 갔었으면 이란은 지금과는 다른 이란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2018년 5월 8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JCPOA를 엎어버리면서 네. 지금 완전히 반대 길로 갔거든요. 다시 정상화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레바논 네. 문제가 어느 정도 협상 타결이 좀 된다면 사실 항상 그 일본 협상 중에서 돌발 변수가 이스라엘에 대한 레바논 공습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좀 진전이 있을 거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그림은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쪽을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완전히 빠져나오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쪽으로 더 이상 로켓을 쏘지 않는 거. 그게 된다면은 완전한 평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슬아슬한 평화는 가고 그다음에 미란 핵협정이 잘 될 수 있는데 그게 삐끗하면은 모든 게 무너져요. 네. 그러니까 이란도 계속 얘기하는 게 모든 일조가 모든 전선의 휴전이거든요. 모든 전선의 정상화이기 때문에 이란이 얘기하는 거는 레바논에 있는 이스라엘군까지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군은 안 빠질 겁니다. 네. 안 빠질 거고 그러면 지금 방법은 안 빠지는데 이란이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냐? 더 이상 공격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란은 속으로는 겉으로는 너 이네 빨리 빠져나오라 하지만 지금 빠져나오는 게 불가능하다면 이스라엘 니네들이 공격하지 마. 가만히 있어. 우리 그냥 이 미국과 협상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할 거고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고요. 미국은 얘기하는 건 이스라엘이 공격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란 니네들이 헤즈볼라 좀 조용히 시켜. 헤즈볼라가 선제 공격 안 하면 이란이 공격 안 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공격 안 할 수 있으니까 이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결국에는 전쟁의 불신은 있지만 일단 미국과 이란이 협상하는 60일 동안에는 한번 두고 보자라는 식으로 이스라엘이 있어주면은 이 협상은 성공하고요. 네. 만약에 협상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또 개입을 할 거거든요. 네. 판을 엎으려고 그럴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만큼 이스라엘을 누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고 거의 뭐 지금 F자 요까지 나오는 상태고. 네. 그래서 이 부분만 컨트롤한다면 가능한데,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네탄야후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의 여론이요. 이스라엘 국민들 여론은 이란과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실존적 위협으로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탄야후가 아니더라도 어떤 총리가 들어와도 이란과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계속해야 된다는 여론이 거의 70%예요. 네. 그런데 네탄야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러면서 네탄야후가 다음 총선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란과 헤즈볼라의 전쟁을 계속 지지하는데 네탄야후 너는 말고 우리 다른 총리를 보고 싶어. 지금 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불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당 지도자도 역시 이제 레바논의 공습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누가 총리가 되려면 네. 이거는 우리 이제 이스라엘 미국과 이란의 그 핵협정이 잘 되도록 우리가 좀 조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못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이 이란과 헤즈볼라에 대해서는 강경 발언을 쏟아낼 겁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냐 이 부분이 가장 그렇죠. 트럼프 중요한데. 대통령이 네타냐후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속된 말로 깨갱해 주느냐가 문제인데 깨갱해 주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핏대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달려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핵협상 그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제와 함께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쟁점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해소인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통행료 부과는 없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60일간 통행료 부과 없이 해협의 완전한 개방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이란에서는 60일 이후에 통행료 부과 가능성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60일 이후에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름을 바꿔가지고 뭐 서비스 차지, 서비스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환경 보호료 뭐 이런 식으로 붙일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MOU의 마지막 부분 보면은 모든 결정을 유엔 안보리에서 하는 걸로 승인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유엔 안보리에서 과연 그거를 인정을 할까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란으로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슬쩍 갈리바프가 나중에 말을 좀 바꾸긴 했습니다만 이란은 국제법을 지킬 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이란은 국제법을 지키겠다, 그 대신 통제권을 갖겠다. 통제권을 갖되 국제법을 지킨다라는 얘기는 돈을 부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저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란도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네. 아무래도 항상 이제 호르무즈 해협과 연관되는 게 아무래도 공급망, 저희 우리나라 같은 공급망이 취약하기 때문에 원유 공급이 특히 중요한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에너지 공급망 재편 가능성 이 부분은 좀 교수님 어떻게 네, 그렇죠. 전망하십니까? 에너지 공급 재편이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이 앞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파이프라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빼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 건설에 매진을 할 거고,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릴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도 빨리 중동 석유의 수입량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줄이기가 어려운 게 물론 지금 전쟁 상황에서는 약 54%밖에 안 들어와요. 우리가 보통 70%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임시적인 방편이고요. 궁극적으로 그 중동 석유를 다 줄일 수 없는 게 우리 그 원유 정제 시설을 다 바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요. 차근차근 바꿔가야겠죠. 그러니까 60% 아래로 유지하는 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60% 아래로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2022년까지도 우리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석유도 풀리고 다른 석유도 우리가 좀 궁극적으로 갖고 들어와서 중동 석유의 의존도를 줄이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된다 하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파이프라인으로 중동 국가들이 주변 국가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은 어느 정도 장기간 측면에서 보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오늘 계속해서 교수님께서 이제 후속 협상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는 핵합의까지 하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잖아요. 네. 60일간의 후속 협상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좀 합의가 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 어떻습니까? 이번은 오바마 때보다 빠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때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국과 독일이 하나가 돼서 이란과 했거든요. 네. 6대 1로 했거든요. 예, 말이 많죠. 네. 근데 이번에는 빨리빨리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 빨리빨리 하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그때보다는 더 빠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야, 오바마 때 2년 넘게 걸렸는데 네. 트럼프 때 그렇게 빨리 되겠느냐 하는데 오히려 트럼프가 더 속도를 빨리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60일 기간의 후속 협상 기간 동안 결과들이 조금씩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상황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란이 저렇게 목리를 부리고 있는데 왜 주변국들이나 미국이 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느냐? 일단 주변국들이 너무 고마워해요. 왜냐면 지금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쟁 기간 중에도 거의 전쟁 전과 똑같은 만큼의 원유 생산을 해냈습니다. 거의 피격을 안 받았거든요. 그렇게 생산된 원유들을 호르무즈 해협 아닌 다른 방향을 통해서 계속 빼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전쟁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게 러시아라고 하지만 러시아는 원래 생산량을 그대로 지키고 있던 나라고 걸프 주변에 있던 걸프 주변국들은 물론 가격이 오르고 어느 정도 통제가 되었고 수출을 못한 거는 타격이지만 현재 $80가 넘는 유가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 지금 유가 $30 또는 $50 미만으로 유지하는 동안에 1년간 국가재정 손실이 $250억 달러가 넘었어요. 1년에. 얘네들 쓰는 돈의 절반 이상이 계속 적자가 나서 석유값이 너무 싸니까. 근데 트럼프 눈치 보느라고 빈살만이 계속 해갖고 싼 가격으로 해갖고 석유 공급을 해줬단 말이야. 전쟁 터지고 나니까 $80로 올랐고, 이란이 개겨줌으로 인해갖고, 지금은 통행이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80 선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회에
이 기회에 중동국들은 그동안 손해봤던 것들. 그러니까 지금 못 사갖고 비축하려는 국가부터 전쟁이 다시 일어날까봐 석유를 어떻게든 확보하려는 나라들이 달러를 주고 길을 쓰고 줄을 서고 있거든. 이 기회에 이걸 다 팔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몽땅 팔아갖고 쉽게 말해서 대목장사 한번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게 60일 동안 유지되는 게 단순하게 미국,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 주변국들한테도 이 분위기에 석유를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자꾸 모스크바를 폭격하는 이유가 그건 거야. 응? 봐봐.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를 비롯한 주로 정유시설들을 집중 포격을 해갖고 지금 러시아의 수출 정제나 수출을 어느 정도 틀어막아 가면서 지금 이게 중동산 석유들이 서방 국가를 비롯해서 여러 국가들한테 신나게 팔려나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상황을 굉장히 흐뭇해하고 있어. 지금 중동 국가들은.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경제력을 줄이고 전쟁을 더 못하게끔 이거는 우크라이나를 책동해갖고 막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솔직히 1년 가까이 거의 반격다운 반격을 못했는데 요즘 공격하고 있는 거 보면 한꺼번에 드론을 1000대씩 보내요. 100대도 아니고 1000대씩 보내. 일주일 있다가 또 500대 보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걸 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자체 제작하고 있다고 그러거든. 네. 근데 자체 제작. 자체 제작도 돈이 있어야지 하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방위성금 걷어갖고 미사일 값 줬겠냐고. 그러한 은밀한 자금들이 어떻게든 러시아 때려라고 하는 자금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젤렌스키가 죽는 소리를 덜 하잖아. 아니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 사망설도 막 돌고 뭐 러시아가 폭격해가지고 폭사했다 뭐 그런 사망설도 뭐 트위터에 돌기는 돌더라. 근데 아닌 것 같아. 깔끔하게 은퇴시키려면 그 그림이 제일 좋죠. 왜냐면 얘는 공식적으로 대통령도 아니에요. 전쟁 기간 중이라 선거도 못해. 그냥 권한대행처럼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 거지. 전쟁 딱 끝나고 나면 그냥 날아갑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스폰서들의 영향을 받아갖고 그걸 통해갖고 지금 러시아를 신나게 두들겨 패고 있는데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전부 정유 관련된 시설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화나는 거지. 아니 군사시설을 하면 거기 방어책을 다 해놨는데 전혀 엉뚱한 민간 산업시설을 공격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날아오는 드론을 잡겠다고 대공미사일 쐈는데 그게 오발돼갖고 정유시설이 더 파괴가 되는 이런 편국도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이 모든 게 따져놓고 보면 다 돈의 논리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앞으로 60일 동안은 고유가를 각오를 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벌써부터 뭐 기름값 내려라 난리인데 정부가 공식 발표했잖아요. 원유 가격이 내리긴 했으나 그래도 지금의 가격 국가 정책 2,000원 유지하고 있는 거는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아직도 이따위 변수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 고지고대로 외교가 이렇게 힘드나? 아직도 뭔가 전쟁에 변원이 있어갖고 이런 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전쟁이 끝났어. 전쟁이 끝났는데 이제는 뒤처리하려면 설거지를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 제일 많이 필요한 건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잖아. 그럼 중동 국가들이 어찌됐거나 최소 1,500억 달러에서 재수 없으면 3,000억 달러를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그 돈 뭘로 메꿀 거냐. 석유값이나 비싸야 메꾸지. 라는 차원에서라도 이건 미국과 중동, 이란이 공동 합의에 의해서 지금의 위태로운 관계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죠. 전쟁이 끝났다. 더 이상 폭력 사건은 없다. 대규모 뭐 살상이 일어나거나 이런 건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도 마지막까지 레바논 주둔군 이 부분만 협상에서 끝나면
자동으로 조용히 빠져나갈 것이고, 다만 중단 국가들과 미국, 이란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라도 지금 있는 고유가는 2달 이상 유지가 된다.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맞춰서 외교와 경제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면 됩니다. 요렇게만. 아유, 알았으니까. 네, 알았으니까. 정청래 찍을게 뭐 이렇게 되는 네, 거죠. 뭐 그냥 알았어. 정성내 찍을게. 네, 알정찍으로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면 됩니다. 네.